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을 위한 기초 통계라는 주제로 설명합니다. 통계라고 해서 너무 딱딱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통계적 지식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가볍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머신러닝에서 사용하는 통계입니다. 통계 분석은 특정한 집단이나 불확실한 현상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그 대상 집단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적절한 통계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죠. 이 장은 통계나 통계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명하진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머신러닝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용어 그리고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용어 정리부터 몇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통계 분석을 할 때 모집단, 표본, 모평균, 표본평균 등의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통계 분석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러한 용어를 먼저 소개하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면은 모집단과 그리고 표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모집단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집단 전체를 의미하는데요. 모집단에서 조사하기 위해서 뽑은 모집단의 일부 원소를 표본이라고 해요. 이때 표본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통계조사 방법에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전수조사가 있고요. 표본을 추출해서 어떤 현상을 관측하거나 조사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표본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모수라는 개념도 나오는데요. 모수는 모집단에 대한 정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집단의 분포를 결정하는 것이죠. 모수 예로는 평균, 분산 등이 있을 거예요.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사용하거나 이해할 때는 모집단의 정의, 표본의 크기, 조사 방법, 조사 기간, 표본 추출 방법을 명확히 밝히거나 확인해야 합니다. 확률표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확률표본은 특정한 확률 분포로부터 독립적으로 반복 추출한 표본을 의미합니다. 실험은 특정한 목적 하에서 실험 대상에게 처리를 가한 후 그 결과를 관측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추출된 원소들이나 실험 단위로부터 주어진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측해서 자료를 얻는 것을 측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표본 공간에는 몇 개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이 있는데 이것을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때 특정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의 척도를 확률이라고 하고요. 특정 사건에 대해서 실수값을 갖는 변수를 정의하면은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변수가 특정 값을 가진 확률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변수 x를 확률 변수라고 하면은 fx는 확률 분포 함수라고 할 수가 있죠. 확률 변수는 이산형 확률 변수와 연속형 확률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화면에 있는 모든 확률 변수들을 다 설명하려면은 아마 몇 시간이 걸려도 다 안 될 거예요. 여기서는 이산형 확률 변수가 뭐고 연속형 확률 변수가 뭐 그리고 그 확률 변수들에는 어떤 분포들이 있는지만 설명을 합니다. 먼저 이산형 확률 변수는 0이 아닌 확률값을 갖는 실수값이 셀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산형 확률 변수에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것이 사용이 돼요. 이산형 확률 분포의 종류에는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 기하 분포, 다항 분포, 그리고 포화송 분포 등이 있습니다. 연속형 확률 변수는 가능한 값이 실수의 어느 특정 구간 전체에 해당하는 확률 변수를 의미하는데요. 연속형 확률 변수에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이 사용이 됩니다. 연속형 확률 변수 x의 확률 함수 fx를 의미하는 것이죠. 연속형 확률 분포의 종류에는 균일 분포, 정규 분포, 지수 분포, t 분포, 카이제곱 분포, f 분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합 확률 분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두 확률 변수 x와 y의 결합 확률 분포를 의미합니다. 넘파이에는 랜덤이라는 모듈이 있고요. 이 랜덤 모듈 안에는 이산 확률 분포 그리고 연속 확률 분포를 따르는 여러가지 난수를 발생시키는 함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바이노미얼이라는 함수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 데이터를 랜덤하게 생성해 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건 하지 않을 거고요. 뒤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해서 코드를 작성해 볼 때 그때 이 랜덤 모듈의 몇 가지 함수들을 한번 작성을 해서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도 보겠습니다. 통계적 추론이란 말이 있죠. 통계적 추론은 수집된 자료를 이용해서 대상 집단, 여기서는 모집단이죠. 이 대상 집단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통계적 추론을 할 때는 추정과 가설, 검증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추정은 입력된 자료가 불완전하더라도 불확실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계산된 결과의 근사값인데요. 근사값이나 추정은 일반적으로 쉽게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는 상계와 하계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측은 아직 충분한 분량이 관측되지 않는 것에 대한 추정인데요. 추정은 점추정과 구간추정이 있습니다. 점추정은 모수가 특정한 값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고요. 구간추정은 확률로 표현된 신뢰도 하에서 모수가 특정한 구간에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머신러닝에서 추정이란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 모형을 만들고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한 예측 또는 현재 또는 과거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예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측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무엇인가 예측 또는 예상한다는 거에 영단어는 프리딕션과 포어캐스트가 있는데요. 예측 그리고 예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차이점을 화면의 그림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개의 그래프가 있죠. 왼쪽 그래프에서 현재 파란 선으로 곡선이 그어진 것은 데이터가 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회귀곡선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A값은 과거의 데이터지만은 측정되었지 않은 것이고 B값은 앞으로 측정할 것인데 A값을 예측하는 것은 프리딕션이라고 하고요. B값을 예측하는 것은 포어캐스트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X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때 Y 데이터를 찾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프리딕션이란 말을 쓰죠. 그리고 실제 사이키런에서 제공하는 많은 머신러닝 클래스들이 가지고 있는 함수가 프리딕트란 함수입니다. 이 프리딕트란 함수를 통해서 무언가를 예측하겠다 이거죠. 포어캐스트란 함수는 실제 존재하지 않고요. 오른쪽 그림은 데이터는 같은데 좀 다르게 곡선이 그어져 있죠. 회계식을 어떻게 구하냐에 따라서 각 A와 B에서의 예측되는 값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A와 B 지점에서 정확한 값을 예측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요. 기계학습을 통해서 알아나가자 하는 거죠. 화면의 그림은 신뢰 수준과 신뢰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뢰 수준은 구해진 구간 안에 모수가 있을 가능성의 크기를 의미하는데요. 주로 90%, 그리고 95%, 그리고 99% 등이 사용됩니다. 신뢰 구간은 각각의 신뢰 수준 하에서 구한 구간을 의미하는데요. 신뢰 수준 90%, 95%, 99%의 각각의 값들에 대응해서 1.645, 1.96, 2.575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의 경우에는 신뢰 수준을 95%로 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용하는 신뢰 구간을 각각 1.96 사이로 두는 것이죠. 95% 신뢰 수준이라고 하면은 100번을 조사하면은 5번 정도는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대략 오차가 5%라는 의미인데요.
정상 분포 곡선에서 95% 신뢰 수준은 표준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0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때 표준 점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96이고요. 그래서 어떤 통계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1.96보다 크다는 것은 95% 신뢰 수준, 여기서는 유의 수준 0.05라고 하죠. 이 95%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신뢰 수준은 95% 사용하고 이때 유의 수준 알파 0.05 즉 5%라는 것은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화면에는 굉장히 많은 용어가 나오죠. 이 용어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설 검정은 모집단의 모수에 대한 어떤 가설을 설정한 뒤에 표본 관찰을 통해서 그 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이 가설에는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이 있는데요. 규모가설은 H0 그리고 대립가설은 H1로 표현합니다. 규모가설은 다른 말로는 영가설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규모가설은 검증하고자 하는 모수에 대한 가설인데 버릴 것을 예상하는 가설이기 때문에 영가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립가설은 규모가설에 대립되는 가설을 의미하고 보통 연구자가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기를 기대하는 예상이나 주장을 대립가설로 내세웁니다. 검정에서 사용되는 통계량을 검정 통계량이라고 하는데요. 규모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서 검정 통계량 값을 구한 후에 이 값이 나타날 가능성의 크기에 의해서 규모가설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유의 수준이라는 게 사용이 되는데요. 유의 수준 알파는 검정 통계량의 값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또는 작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95% 신뢰 구간을 사용했을 때 유의 수준은 0.05였잖아요. 그걸 말해요. 이 유의 수준이 규모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확률의 크기로 규모가설이 옳은데도 이를 기각하는 확률의 크기로 정의합니다. 기각력은 규모가설이 옳다는 전제 하에서 구한 검정 통계량의 분포에서 확률이 유의 수준 알파인 부분을 의미합니다. 가설 검정의 오류에는 제1종의 오류와 제2종의 오류가 있는데요. 제1종의 오류는 옳은 규모가설이 기각하는 오류를 말하고요. 제2종의 오류는 옳지 않은 규모가설을 채택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립가설, 그리고 규모가설, 그리고 유의 수준, 그리고 유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대립가설은 연구자가 세우는 가설이고요. 규모가설은 버릴 걸 예상하는 가설이죠. 그리고 유의 수준은 유의 확률을 가지고 비교하는 값이에요. 유의 확률은 제1종의 오류를 발생할 확률을 의미하는데 만약에 95% 신뢰 수준이라면 유의 수준은 0.05죠. 즉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은 규모가설을 기각합니다. 규모가설을 기각하면 반대로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통계적 방법으로 뭔가를 분석할 때는 자주 보는 값이 유의 확률 P-value라는 것이에요. 이 P-value가 0.05보다 작으면은 그때의 정보는 유의하다라고 판단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정보는 유의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립가설은 연구자가 세우는 가설이고요. 규모가설은 버릴 걸 예상하는 가설이에요. 유의 확률 P-value는 유의 수준보다 작을 경우 규모가설이 기각하니까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계적 추론에서 모집단의 모수에 대한 검정 방법으로는 모수적 방법과 비모수적 방법이 있습니다. 모수적 방법은 검정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분포에 대한 가정이고 그 가정 하에서 검정 통계량과 검정 통계량의 분포를 유도해서 검정을 실시합니다. 비모수적 방법은 관측된 데이터가 특정 분포를 가진다고 가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고 모집단의 분포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고 검정을 실시합니다. 비모수적 방법의 예로는 부호검정, 윌콕슨의 순위합 검정, 윌커슨의 부호 순위합 검정, 만위트니의 유 검정, 런 검정, 스피어만의 순위 상관계수 등을 이용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설을 검정해서 모수적 검정은 가정된 분포의 모수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하지만은 비모수적 검정에서는 가정된 분포가 없으므로 가설은 단지 분포의 형태가 동일하다 또는 분포 형태가 동일하지 않다와 같이 분포 형태에 대해서만 설정을 합니다. 모수적 검정에서는 관측된 자료를 이용해서 구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등을 이용해서 검정을 실시해요. 그러나 비모수적 검정에서는 관측값의 절대적인 크기에 의존하지 않는 관측값들의 순위 또는 두 관측값의 차이의 부호 등을 이용해서 검증합니다. 지금까지 통계적 용어를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좀 딱딱하죠? 이해가 안 된다면은 교재를 좀 보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몇 번 더 들어보셨으면 합니다.